반갑습니다. 여러분의 보좌관 주식대박 보좌관입니다. 화이팅! 영상을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투자는 개인의 판단에 따르지만 이번 영상이 큰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루 10분 주식학개론 17번째 시간입니다. 와, 추석 연휴 때 추석 특집 종목 진단에 집중하느라고 2주 만에 뵙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동평균선에 보다 집중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갑자기 무슨 얘기냐고요? 소제목은 이렇게 붙여봤습니다. 이동평균선 그들만의 리그. 뭔가 좀 있어 보이나요? 들어보시면 왜 이런 소제목으로 정했는지 이해가 되실 겁니다. 오늘 내용도 역시 중요합니다. 책에 있는 그런 내용 아니고요. 제가 주식학개론 이게 보통 종목 영상보다 더 많은 시간이 걸리는 거는 아실 거예요. 그렇죠? 네, 조회수도 덜 나오지만 그래도 다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 만들고 있습니다. 생각을 많이 하다 보니까 요거 하면 좋겠구나 이런 아이디어가 떠오르는 거예요. 그렇죠? 네. 많은 예시를 보여드려야 하기에 오늘 영상으로만 끝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 말은 오늘 영상에 집중하셔야만 다음 영상을 보다 쉽게 이해하실 수 있다는 거니까 오늘 영상이 참 중요한 거죠. 그렇죠? 역시나 속도를 빨리 해서 들으시면 편하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늘 영상을 쉽게 보시려면요. 쉽게 시청하시기보다는 좀 음미하실 수 있으시려면 지금 보시는 화면의 내용이 중요합니다. 기본적으로 필요해요. 우선 여기 괄호 안에 어떤 게 들어가야 되죠, 지금? 이동평균선 초반에 했던 교육이라서 하도 오래돼서 기억 못 하실 수도 있지만 외울 필요도 없지만 이동평균선은 어떤 역할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어떤 역할? 무슨 선? 경부선이라고요? 경부선 아니죠. 38선 이런 거 아니죠. 그렇죠? 이동평균선은 지지선 또는 저항선 역할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기억하세요? 기억나세요? 이동평균선은 지지선 또는 저항선 역할을 합니다. 주가 흐름도 사실 그렇지만 우리는 주가가 21선에서 반등이 나오네, 61선에서 반등이 나오네, 그러고 이와는 반대로 주가가 상승하다가 21선 돌파 못하고 다시 꺾이네, 61선이 부담되면 주가가 다시 하락 전환하네, 그래서 21선, 61선이 저항 노릇을 하네. 앞에서는 21선, 61선이 지지선 역할을 해주네. 이런 얘기들을 하잖아요. 그쵸? 실전에서. 그쵸? 그리고 두 번째는 뭐죠? 이거 저희 다 학습했던 거예요. 정배열. 뭔지 아시죠? 골든크로스가 뭐죠? 짧게 말씀드릴게요. 머릿속으로 그려보세요. 제가 설명을 드리면. 정배열은 그런 거잖아요. 그쵸? 뭐냐면은 위치상으로만 보면 주가가 맨 위에 있고요. 5일선, 21선, 61선, 121선 이와 같은 게 정배열이고요. 그쵸? 그리고 21선 보세요. 21선이에요. 이 선이 21선. 근데 5일선이 아래에 있어요. 21선 아래보다. 이 5일선이 21선을 이렇게 아래에서 위로 상향 돌파하면 이게 골든크로스잖아요. 그쵸? 네, 골든크로스. 그리고 또 예를 들어서 이게 61선이에요. 그럼 21선이 61선을 우상향하는 모습이 나오면 이것도 역시나 골든크로스고. 그쵸? 그리고 이게 121선이에요. 또 21선이나 5일선이 그러니까 아래에 있는
단기 이평선이 장기 이평선을 아래에서 상향 돌파하는 것을 우리는 골든 크로스라고 해요. 그쵸? 그리고 반대의 경우에는 이제 세 번째인 거죠. 정배열의 반대는 역배열인 거고, 골든 크로스의 반대는 데드 크로스인 거죠. 그쵸? 정배열과 골든 크로스가 좋은 것이라면 주가의 역배열과 데드 크로스는 주가 흐름에 도움이 안 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쵸? 어려운 거 없으시죠? 물론 이거는 뭐 시험, 자격증 공부할 때 가끔 문제도 나오긴 하지만, 물론 골든 크로스와 역배열에 있어서 골든 크로스가 항상 좋은 거고 데드 크로스가 항상 나쁜 거고, 주가의 방향성과 관련해서 예외적인 부분도 있긴 있어요. 근데 그거를 말씀드려서 조금 좀 헷갈립니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제가 말씀드리면. 그래서 이런 부분은 실전에서 경험이 쌓이면 자연스레 알아가실 수 있는 부분이라서 이 부분은 패스를 하겠고요. 어려운 거 없습니다. 지금 보시는 노란색 화살표 요 세 가지 어려운 게 없어요. 그쵸? 막 머리 싸매고 막 이해해야 되고 막 그런 거 아니에요. 그리고 만약에 조금이라도 헷갈리거나 어려운 것이 조금이라도 있으셨다면 유튜브 채널 내 재생 목록 안에 주식학개론 영상을 보실 수도 있겠고, 어떠한 방법으로든 찾아보실 수 있다고 믿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예시를 중심으로 말씀드릴 것이기 때문에 어려운 것은 전혀 없으실 겁니다. 화이팅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집중하셔야 됩니다. 우선 오늘 영상의 소제목이 뭐라고요? 이동평균선 그들만의 리그. 이동평균선만의 얘기라는 걸 머릿속에 넣어두시고 시작합니다. 왼쪽에 녹색 테두리 차트를 먼저 보겠습니다. 녹색 테두리 한번 봐보세요. 녹색 테두리 잠깐 봐보세요. 뭐가 보이세요? 기업이 중요한 게 아니지만 리너공업 올해 2월 25일부터 최근까지의 흐름입니다. 10월 8일까지. 이제는 오른쪽에 빨간색 테두리의 차트를 볼게요. 왼쪽이랑 기간도 똑같고요. 종목도 똑같습니다. 리너공업이고요. 2월 25일부터 최근까지. 근데 오른쪽 빨간색 테두리 여기에서 좀 다른 건 뭐죠? 제가 수직선을 두 개 그어놨죠. 이처럼 날짜로는 올해 4월 22일에서 8월 6일 이렇게 수직선을 두 개 그어놨어요. 이 사이만 한번 봐보시겠어요? 4월 22일에서 한 8월 6일 한 100일 정도? 3개월 넘는 기간? 뭐가 보이세요? 사실 오른쪽 빨간색 테두리를요, 여기를 다 자르고 그냥 이 부분만, 수직선 부분만 보이면 이게 현실감이 좀 없거든요. 실전에서 볼 때. 중요한 부분 어떻게 잘라서만 봐요. 그쵸? 왼쪽 오른쪽 다 있는 상황에서 봐야 되기 때문에 제가 이거를 자르지 않고 그냥 이렇게 갖고 나온 겁니다. 아시겠죠? 사소한 것까지 챙기고 있습니다. 뭐가 보이세요? 제가 이제 말씀드릴게요. 빨간색 테두리에서 수직선 근 이 부분만 봤을 때 뭐가 보이죠? 주가가 21선은 핑크색이에요. 주가가 21선을 20일 이평선을 이탈한 적이 없어요. 맞나요? 그쵸? 한 번도 등락 보여주는 중에서 주가가 21선을 이탈한 적이 없어요. 맞죠? 그쵸? 그런데 주가가 21선을 이탈한 적이 없기도 하지만 비슷한 내용이지만 다른 것도 있어요. 무엇일까요? 이게 중요합니다. 바로 빨강색 5일 이평선이, 빨강색 5일선이 핑크색 21선을
이탈한 적이 없어요. 맞나요? 이 기간 동안 빨강색 5일 이평선이 핑크색 이평선을 이탈한 적이 없어요. 그들만의 리그가 진행 중인 것입니다. 이동평균선, 그들만의 리그. 오늘 이동평균선에 보다 집중하는 시간을 갖는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주가와 이평선이 아니에요. 이평선과 이평선이에요. 주가도 21선을 이탈한 적이 없지만 5일선도 21선을 이탈한 적이 없는 거예요. 그쵸? 어려운 거 없으시죠? 다음 예시 봐볼게요. 제가 오른쪽에 부연 설명도 해놨네요. 보세요. 기업이 중요한 건 아니지만 일단 동진 세미캠이고요. 올해 3월부터 최근 10월 8일까지 흐름이에요. 역시나 수직선 2개를 그어놨습니다. 그 사이만 한번 봐보시겠어요? 기간으로 따지면 한 5월 4일부터 8월 11일까지네요. 흐름을 보시면 주가가 핑크색 21선을 이탈한 적이 몇 번 있죠? 이 기간 동안 약 한 100일 되나요? 주가가 21선을 이탈한 적이 2번 있죠. 그쵸? 네. 5월에 요때 한번 다 지우고 해볼게요. 5월에 요때 한번 주가가 21선을 이탈했었죠. 그리고 6월 달에 주가가 21선을 이탈했었어요. 요 기간 동안 주가가 정배열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3개월이 넘는 기간 동안 주가가 21선을 이탈한 적은 2번 있습니다. 그쵸? 근데 이 정도 2번 정도 이탈했다고 해서 주가가 큰 상승 추세, 상승 흐름에서 큰 영향을 미치지는 못했어요. 21선을 두 번 이탈했을 때 모두 캔들은 어떤 캔들이에요? 네, 음봉이네요. 파랑색. 그쵸? 음봉이에요. 누군가는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저 음봉의 캔들은요, 상승 추세, 상승 흐름에 있어서 속임수 캔들이었어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누군가는. 근데 오늘은 속임수 캔들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니까 패스하고요. 역시나 뭐죠? 조금 전 이전 예시에서 볼 수 있었듯이 동진 세미캠 역시 주가는 5일선, 빨강색 5일 이평선이 핑크색 이평선을 이탈한 적이 있나요? 없어요. 이탈한 적이 있나요? 없어요. 주가는 이와 같은 상승 흐름을 보일 때 주가는 21선을 이탈한 적이 있지만 빨강색 5일 이평선은 핑크색 20일 이평선을 이탈한 적이 있다 없다? 없어요. 그쵸? 그들만의 리그, 이동평균선, 그들만의 리그가 진행 중인 것입니다. 다른 예시 봐볼게요. 종목은 LG화학입니다. 4월 22일부터 최근까지의 흐름인데요. 수직선 제가 2개를 그어놨죠. 주가 흐름을 보면은 6월 이전부터 주가는 꾸준히 우상향을 하고 있고 정배열의 모습을 보이면서 꾸준히 올라오다가 수직선을 그어놓은 7월 16일부터 8월 13일 요 구간만 좀 집중해서 보시면 주가가 어때요? 주가가 잘 가다가 요때 곧 좀 올라온 가운데서 음봉을 보이면서 주가가 좀 많이 좀 출렁출렁하죠. 네. 이때 가서 확대해서 보면은 한 2-3번 정도 주가가 21선을 이탈했어요. 네. 주가는 21선을 이탈했지만 이번 역시 어때요?
빨강색 5일선은 핑크색 21선을 이탈한 적이 있어요? 없어요? 이 구간에서? 없어요. 그쵸? 주가는 이처럼 상승했고, 또 볼까요? 조금 전에도 봐볼게요. 조금 전에도 이거 동진 세미캠이었잖아요. 주가는 21선 이탈했지만 빨강색 5일 이평선은 21선을 이탈한 적이 없어요. 그러면서 상승했죠. 우리 첫 번째 예시도 보면은 첫 번째 예시에서는 주가도 21선을 이탈한 적이 없었고 5일 이평선도 21선을 이탈한 적이 없었어요. 이럴 때도 있지만 실전에서는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주가가 21선을 이탈할 때가 있어요. 근데 5일선이 21선을 안 깨고 주가가 더 상승한다는 거죠. 동진세미캔도 그렇고요. 방금 전에 보셨던 LG화학도 주가는 21선을 이탈했지만 결국에는 5일선이 21선을 이탈하지 않았기에 주가가 또 상승을 했었죠. 또 봐볼게요. 매드팩토예요. 기업은 주가가 4월부터 꾸준히 상승을 합니다. 그렇죠? 수직선 두 개를 그어놓은 구간 한번 봐볼게요. 변동성이요. 7월 말부터 굉장히 큽니다. 장대 음봉도 나오고요. 거래량도 터졌고요. 그러다 보니까 주가가 21선을 몇 번 이탈하기도 했었지만 노란색 동그라미에서 결국에는 주가는 상승해요. 근데 이때도 보면은 어떻게 되죠? 주가는 21선을 이탈한 적이 있었지만 5일선, 빨강색 5일 이평선은 핑크색 20일 이평선을 이탈한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리고 주가는 상승을 합니다. 몇 가지 예시만 봤는데 어떤 느낌이 드세요? 주가와 이평선의 얘기가 아니에요. 그쵸? 이평선과 이평선의 얘기입니다. 이평선 그들만의 리그인 거죠. 왜 이러한 모습들을 볼 수 있는지, 아니 실전에서는요. 왜 이러한 모습들을 왜 많이 볼 수 있는지, 또 실전에서는 어떻게 활용될 수 있는지, 또 지금 몇 개 본 예시는 4개 예시 봤지만 5일선과 21선만의 예시만 있는 것인지 등을 다음 주 일요일 주식학 개론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전에서 많이 볼 수 있어요. 10월 셋째 주에 한번 관심 종목에 여러 종목 보시겠죠? 적으신 분은 관심 종목을 100개, 많으신 분들은 7, 800개, 1000개 이상 보실 수도 있겠지만 보시면은 이러한 구간이 있어요. 그래서 주가는 상승해요. 실전에서 많이 볼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제가 좀 영상으로 만들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하에 오늘 만들었습니다. 실전에서 많이 볼 수 있는 다음 주 일요일 주식학 개론에서 말씀드릴게요. 역시나 많은 예시로 보여드릴 겁니다. 실전에서 많이 보실 수 있는 이평선 그들만의 리그편 첫 번째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오후 6시에는 10월 셋째 주 수급관심주 소개 영상이 업로드될 예정입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고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영상물 아래에 좋아요 클릭은 큰 힘이 됩니다. 알림 설정에서 흔들거리는 종 모양으로 전체 알림 받게 하시면 빨리 시청 가능합니다.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 건강 유의하시고요. 감사합니다.